머리를 감을 때 아프고 옷을 입거나 벗을 때 아프고 밤에 누우면 더 아프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십견인가?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인가? 느낌은 비슷해도 원인과 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오십견과 회전근개 통증을 증상으로 구분하는 방법, 지켜봐도 되는 경우와 병원에 꼭 와야 하는 경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이거 오십견이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나요? 흔히 알려진 질환 이름이기도 하고 오십견이라고 생각하고 오시지만 다른 원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십견은 특징적으로 어깨가 굳어 움직임이 제한되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다른 질환들은 특정 동작에서만 통증이 심하거나 힘줄 손상으로 인해 근력이 떨어지는 식으로 양상이 다릅니다. 결국 어깨 통증은 증상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렵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자세한 신체 검사와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깨 아프면 엑스레이나 MRI부터 떠올리시는데 꼭 다 찍어야 하나요? 단순히 근육통이나 일시적인 염증으로 생긴 통증이라면 기본 진찰과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충분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팔을 거의 못 들어 올리거나 힘이 빠져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통증이 몇 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면 영상검사가 필요하죠. 증상과 진찰 소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무조건 MRI부터 찍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가 테스트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팔을 엄지손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고 45도 각도로 팔을 바깥쪽으로 뻗습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눌러주고 팔을 위로 들어 올려보세요. 어깨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고 손목을 누르면서 다시 위로 올려보세요. 이때도 통증이 느껴지면 회전근개 파열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와야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팔을 거의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움직임에 제한이 되거나 일상생활에서 옷 입기, 머리 감기 같은 기본 동작들이 힘들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밤에 누워있을 때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라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힘줄이나 관절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 빠져서 올라가지 않거나 특정 각도에서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회전근개 손상 같은 구조적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 몇 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는 자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깨에 통증 신호가 있는데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염증이나 작은 손상일 수 있지만 방치하면 점점 관절이 굳어져서 움직임이 제한되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이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회전근개 같은 힘줄에 손상이 있으면 작은 찢김이 점점 커져서 완전 파열로 진행될 수도 있고 수술까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십견처럼 관절낭이 굳어버리면 일상생활에서 옷 입기, 머리 감기 같은 기본 동작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을만 하다 하고 넘기면 통증이 만성화되고 관절 기능이 떨어져서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회전근개 파열인데도 오십견처럼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나요? 파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통증 때문에 어깨를 잘 안 쓰게 되고 관절이 점점 굳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파열과 함께 염증이 심하게 생기면 관절낭이 뻣뻣해져서 오십견처럼 움직임의 제한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힘줄이 끊어졌는데 왜 오십견처럼 굳었지? 라고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관절의 강직은 따로 생길 수도 있고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파열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굳은 관절을 풀어줄 수 있는 재활과 운동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십견이 아닌데도 붙는 거네요. 그렇죠. 2차성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하고 오십견의 치료가 어떻게 다른가요? 오십견은 관절낭이 굳어서 움직임이 제한되는 병이라서 치료의 핵심은 굳은 관절을 풀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관절 운동, 물리치료, 약물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가 중심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힘줄이 실제로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스트레칭만으로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만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파열이 크거나 증상이 심하면 수술로 힘줄을 봉합해야 됩니다. 그럼 주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다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오십견의 경우에는 관절낭이 굳으면서 염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관절 안에 맞아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 운동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재활치료 효과도 좋아지죠. 반면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힘줄이 끊어진 상태라 주사로 파열이 붙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생긴 염증이나 통증을 줄이는 데 주사가 쓰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주사 맞으면 더 망가진다 이런 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시점에 잘 사용하면 재활이나 운동 치료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는 주사를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맞을 때인데요. 힘줄이나 연골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장시간 과용하면 조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횟수를 제한해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그럼 수술은 언제 고려하게 되나요? 회전근개 파열이 크거나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는 자연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수술로 봉합해야 됩니다. 또 재활 치료나 주사 치료를 몇 달 해도 통증이 계속 심하고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에도 수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집에서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나요? 팔을 반복해서 드는 동작은 회전근개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 높은 선반에 물건을 자주 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한 손으로 드는 동작도 어깨 힘줄에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손으로 나누어 들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자기 강하게 스트레칭하거나 관절을 끝까지 억지로 돌리는 경우는 관절을 더 굳게 만들거나 손상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50견도, 회전근개 파열도 아닙니다. 원인이 다른 만큼 치료의 시작점도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단순히 굳은 것인지 아니면 움직여주는 힘줄이 손상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통증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방치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어깨 건강을 되찾는 확실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은동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하은지였습니다.